제가 부정맥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것이 심방세동이라고 이 채널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 같은 심방세동이라도 발작성, 지속성으로 구분되고 같은 종류의 심방세동이다 하더라도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매우 다르며 또 양방의 약, 시술, 한약치료 등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서도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심방세동에 대해서 설명드려 왔는데요. 오늘 내용은 실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을 예로 들어서 한의원에서 심방세동을 치료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치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작성 심방세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은 심방세동이 발작적으로 한 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마다 발작의 빈도나 지속시간 등은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은 발작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다가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완치, 즉 발작이 소실된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40대 남성분이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은 1년 전에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 3년 전에는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도 있으셨죠. 1년 전부터 시작된 심방세동은 처음에는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발작하다가 점점 잦아져서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작이 나타났습니다. 심방세동이 발작했을 때 증상은 맥박수가 120회 이상 빨라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고 세게 뛰는 두근거림 증상이 심했습니다. 환자분은 추위를 많이 타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하며 특히 과로 후에 증상이 잘 발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의 기운이 차갑고 허약해져서 생기는 심방세동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치료 초반 한 달 동안은 주로 전신적인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피로가 줄고 몸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심방세동 발작은 여전했습니다. 2달 차 치료에서는 심방세동 때 증상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발작 때 맥박수가 100 이상을 잘 넘어가지 않게 되었고 느끼는 두근거림도 크게 줄었습니다. 3달 차에 들어 심방세동의 빈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주기가 점점 늘어나서 2, 3주에 한 번씩 발작하게 됐죠. 그 이후로 총 9개월을 치료한 환자분은 6개월 차 때 마지막 발작이 나타났고 그 이후 3달 동안은 심방세동 발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마무리했고 1년 뒤에 최근에 환자분이 물어보실 게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발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심방세동이 오래가지 않은 경우 발작을 점점 줄여서 소실시키는 완치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60대 후반의 남성분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5년 전에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발작이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5년에 걸쳐서 서서히 주기가 짧아져서 최근에는 주 1회 정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오면 6시간 정도 지속되곤 했는데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것이 위주였습니다. 약간은 어지럼증도 동반되었죠. 그 외로 저혈압 경향에 홀터 검사에서 동정지가 4초 정도 발견된 소견도 있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서서히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치료했을 때 심방세동 증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발작 시 증상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미세한 증상이 있어서 손으로 맥박을 잡아보면 심방세동이 왔다는 것을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9개월 정도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화되고 평소 기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심방세동 증상 자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발작이 오는 것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거의 없고 불편함이 없어서 치료를 종료했죠. 이처럼 연령이 높고 비교적 오래된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발작 자체를 완전히 소실시키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작을 줄이고 발작 시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 심방세동입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는 당연하게도 발작성 심방세동보다는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훨씬 병이 발전한 상황이니까요. 이 경우는 병원에서도 심방세동을 없애는 걸 힘들다고 보고 관리 개념의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원 치료에서도 지속성 심방세동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50대 남성분이 심방세동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쇼츠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3년 정도 되었고 점점 주기가 짧아지다가 최근 한 달 동안은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약을 복용하면서도 심방세동이 점점 심해져서 지속성으로 넘어가자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속성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지 않아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치료 시작 후 10일 만에 처음으로 동리듬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정상 리듬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심방세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심방세동이 일주일 만에 다시 동리듬으로 돌아왔죠. 한약 치료를 계속 진행하면서 관찰한 결과 심방세동이 점점 짧아지고 동리듬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료해서 3달 차가 됐을 때는 동리듬이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무리 치료까지 6개월 치료하였고 후반 3개월은 심방세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은 되돌리기 까다로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젊고 지속성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완치까지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엔 4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2년 전에 진단받으셨는데 처음부터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한의원 치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며 통증까지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너무 찼고요. 이분이 전문직이셨는데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일을 쉬어야 하나 고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진단받은 게 2년 전이지만 아마 그것보다 지속성 심방세동이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정도 오래된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는 동리듬을 되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상 개선과 심장 기능 강화를 목표로 두고 치료를 시작하였죠. 치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약 복용 3일 만에 컨디션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통증이 60% 이상, 피로감이 50% 이상 초반 3일 만에 개선되었다라고 표현하셨죠. 총 5개월을 치료했고 결국 모든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심방세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과 심장 기능의 약화가 한약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70대 남성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심방세동과 심부전으로 진단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심방세동은 오래되면 심장 기능의 약화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방세동과 심부전이 함께 있으면 심장 기능 강화, 즉 심부전에 대한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이전 검사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좌심실 박출률이 28%인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에게도 이건 심방세동이 아니라 심부전 개선을 목표로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했죠. 6개월 치료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신 환자분은 6개월 만에 다음과 같이 좌심실 박출률이 28에서 55%로 개선된 수치를 가져오셨습니다. 기쁘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오늘은 발작성 심방세동과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나눠서 총 5가지 상황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특히 심방세동을 치료할 때는 환자분들에게 치료 목표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심방세동은 완치가 가능할 때도 있고 완치가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심방세동 발작을 줄이는 게 중요할 때도 있고 증상 개선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마다 치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맞는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해야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혼동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동리듬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환자분이 완치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실망감이 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환자분들마다 적절한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하면 한약 치료는 심방세동에 매우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심방세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